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용적률을 50%씩 상향을 하는데 그게 신축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증축에도 가능한지 이렇게 질문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인데요. 일조권 적용 완화 내용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일조권 적용 완화는 없습니다. 어차피 신축하실 분은 이번에 꼭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3년에 한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건물이 오래돼서 신축을 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이번에 꼭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의 힘입니다. 구독해서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용적률 상향에 관련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서울의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번에 서울시 용적률을 풀면서 민간 경제를 좀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철폐를 한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어떠한 내용으로 시행을 하는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요. 10개 질의응답을 통해서 서울시 용적률에 관련된 부분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9일자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규제 철폐 33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꽉 막힌 소규모 건축에 숨통을 트이겠다. 서울시가 3년간 용적률을 최고 300%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앞으로 3년 동안 용적률이 최고 300%까지 완화한 내용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인데요. 용적률 상향이 한시적이라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앞서 발표한 대로 3년간 한시적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2025년 5월 19일부터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용적률이 상향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서울시 지역은 다 해당됩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모든 지역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2종 일반 주거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 이 두 개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종 일반 주거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 두 개 지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당 지역을 잘 살펴보시고 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2종과 3종 일반 주거지역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어떻게 상향됩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의 현행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은 현재 200%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 최고 용적률인 25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100평이면은요, 지상에 200평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좀 상향되면서 250평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에서 50%를 더 받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현행 250%의 용적률인데요. 이 부분이 30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이 되고요. 2025년 5월 19일부터 28년 5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50% 보너스를 줄 테니까 신축 부분이나 증축에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중복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완화가 중복 적용을 할 때에 120%를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계획법이나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중복 적용할 때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에 용적률의 120%까지 별도로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건축허가 신고 대상이 주거단위 계획구역에 해당하면은 기존 계획을 일괄 재정비한 다음에 용적률 완화가 적용 가능하다. 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건물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 지역이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에 해당이 된다면 먼저 기존 계획을 일괄 재정비한 다음에 용적률 완화가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의 허용 용적률에서 50%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기존의 200%에서 250%까지 용적률이 더 상향이 되고요. 여기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120%까지 추가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최고로 3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까지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360%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의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대지 규모나 건축 면적 제한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여기 답변을 보시면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와 신고 대상은 대지 면적이나 건축 면적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작아도 해당이 되고요. 그 면적 크기에 상관없이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이 된다면 용적률 50% 인센티브를 이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주거용의 다가구나 공동주택,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그리고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세대당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세대당의 면적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다세대라든가 다가구 주택을 지을 때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해야만 허용을 해주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똑같은 규정이 되는데요. 한 개 호실당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만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용적률 50%를 더 받으려면 세대당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다라고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용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다. 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용적률을 50%씩 상향을 하는데 그게 신축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증축에도 가능한지 이렇게 질문입니다. 기존 건물 증축을 할 때에도 용적률 상향에 적용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인데요.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권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축과 증축권 모두 가능하다고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50% 보너스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증축 신고를 하면서 여러분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 건물을 증축할 때에 구조안전진단 등 설계 단계에서 기존 건물의 구조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면 별도로 면적을 증축을 하면서 무게가 더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건물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건물의 구조 상태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증축을 할 경우에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구조 설계에 보완 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일조권 검토라든가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 여부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적률이 50%씩 상향이 됩니다만은 나머지 내용들은 완화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먼저 일조권 검토라든가 추가 주차장 설치 여부도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축은 기존 대지에서 검토를 하면 되는데 증축 같은 경우는 현행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현행법에 맞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축도 용적률의 50% 상향이 가능하다. 먼저 이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법 시행하기 전에 허가를 받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용적률 상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건축 허가 변경이나 건축 신고 변경을 통해서 용적률 상향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9일 이전에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받고 공사 전에 있는 그 허가건에 대해서는 허가 변경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이 용적률 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대로 현행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조권 검토나 추가적으로 주차장 설치 내용, 그리고 구조 하중, 정화조 용량, 또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 제반 법령들을 다 따져보고 적합하다면 변경이 가능하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이 50%씩 상향이 됐지만은 다른 법령들은 완화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조권이나 주차장 부분을 여러분이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인데요. 일조권 적용 완화 내용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일조권 적용 완화는 없습니다. 일조권 같은 경우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서 그 법을 넘어서 별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령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용적률을 50%씩 상향을 해줘도 일조권이 취하간 대지는 용적률 상향의 의미가 없습니다. 용적률 상향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일조권에 유리한 땅들, 사업대지의 정북의 조건이 도로나 공원이나 철도나 일조권에서 완화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용적률을 50%씩 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조권이 취약한 대지들, 만약에 정북이 인접대지인 경우에는 일조권을 다 받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려도 별도로 지어질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한 층을 더 올리고 싶어도 일조권 때문에 불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사업대지의 규모가 80평 이상인 경우에, 그러니까 100평이라든가 150평 어느 정도의 대지 면적이 큰 경우에는 정북이 인접대지이더라도 일조권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용적률을 더 추가할 수 있는 대지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조권 부분이 매우 민감한 부분이 되는데요. 50평이나 60평 되는 규모는 아주 일조권에 취약하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대지 면적이 80평 이상이나 100평, 150평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그런 대지는 일조권을 받아도 좀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되는 만큼 증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정북의 조건이 어떤 내용인지 잘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번째 질문인데요. 주차 완화 내용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는 없습니다. 완화는 없습니다. 주차장에 관련된 설치 기준은 해당 지자체별로 주차장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현행 서울시 주차장 조례 기준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용적률과 별도로 주차 완화 내용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취약하죠. 그래서 소규모 대지에서는 주차장 설치가 한계가 있으므로 주차장 설치 대수에 맞춰서 용적률을 거꾸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소규모 건축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만약에 60평이다. 그러면은 60평에 넣을 수 있는 주차 대수가 있겠죠. 계단실과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주차 공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가 5대가 나와 있다면은 5대 분량의 면적을 거꾸로 계산해서 용적률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조권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규모 대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 설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상향되더라도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면 별 의미가 없겠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먼저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째 질문인데요. 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신축을 할 경우에 허가를 받게 되죠. 허가를 받게 되면은 일정 기간 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고요. 허가 후에 착공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대로 허가 유효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그러니까 허가를 득한 다음에 2년 안에 착공을 할 수 있는데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년 동안의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3년 안에 착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착공도 거기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제한은 없다. 현행 법령대로 허가 유효기간 2년, 또 한 번 1년 연장해서 총 3년 동안 유효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8년 5월 18일까지가 한시적으로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2028년 5월 18일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날이 5월 18일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3년 안에 착공하면 됩니다. 현행법대로 3년 안에 착공하면 된다. 그래서 2028년 6월 15일에 만약에 허가를 받았다면은 3년까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2031년 6월 14일까지 착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착공을 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먼저 허가를 받아놓고 경기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착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8년 5월 18일이 마지막으로 허가를 접수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여러분이 허가 신청을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용적률 상향으로 건설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인데 현재 지금 건설 경기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1998년 IMF 시기보다 더 안 좋다. 이런 말이 많기 때문에 현재 최악의 건설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용적률이라도 좀 풀어주자.
그러면은 소규모 민간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는가, 이런 극약 처방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로 소규모 건축 같은 경우는 일조권 제한 문제가 있고 또 주차장의 설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완화를 좀 해줘야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이게 현행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현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금리, 대출 규제가 최근에 아주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PF 문제도 있고 대출에 관련된 그 금액을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네 번째는 다주택자 세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만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건설업자라든가 시행업자라든가 또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이 민간 시장의 빌라의 분양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단일 건물 건설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용적률 250%, 300%를 받으려면 정북의 조건이 좋아야 되고요. 주차장의 조건이 좋아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는 땅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해당이 안 되고 일부분만 해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건물의 건설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조금이나마 미미하게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에 용적률 상향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조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대해 볼 만하다. 왜 그러냐면은 조금 대지가 큰 경우, 그리고 여러 필지를 합해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또 들어간다면은 별도로 120%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까지 최고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현행법보다 100%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소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금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어차피 신축하실 분은 이번에 꼭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3년에 한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건물이 오래돼서 신축을 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이번에 꼭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적을 50% 더 설치할 수 있다는 부분은 아주 매력적인 요인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러한 상품은 3년 동안에 한시적으로 나오는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물이 오래됐거나 어차피 내가 신축을 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이번에 꼭 허가라도 받아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주기 때문에 3년 기간 안에 허가를 받아놓고 또 건설 경기 상황을 보면서 토지를 팔 수도 있고 또 신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3년 안에 인허가를 진행을 해서 허가를 꼭 받아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5월 19일부터 서울시에서 용적률 상향을 했는데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용적률 완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200%는 250%로 그리고 250%는 300%로 상향을 해줬기 때문에 더 많은 면적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건설 경기를 조금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규제를 푸는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민간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서울시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